인간형화된 그 저기 로봇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두뇌만 넣으면 그게 사이보그야 그냥. 그럼 그거로 넣고 이제 평소에는 그거로 생활을 해.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근데 전쟁 시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평소에는 그거로 쓰고 전쟁 시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여기는 이게 잘 안 나오는데 바로 그냥 병기에다가 탑재를 해요. 자, 예를 들면 탱크가 있잖아요. 탱크에 보통 한 4~5명이 들어가요. 탱크 한 대에 저기 관계. 근데 4~5명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탱크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두뇌를 하나 딱 탑재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저기 뭐냐 사람 하는 것보다도 더 잘해. 마치 탱크 그 병기 자체가 내 몸처럼 느껴져요. 여기서는 잘 설명 안 되는데, 이게 로봇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보통 이게 특수부대들이 많이 적었는데, 되게 특수부대 그 사이보그 인간형 몸으로 된 사이보그 몸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시계면 600만 불 사냥이 돼.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릴 수가 있고, 점프도 한 3층짜리 이상 건물은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요. 3층짜리 빌딩 같은 거는 쉽게 점프해서 넘어갈 정도의 그 정도 능력이 돼. 인간 병사하고 게임이 안 되죠. 이제 그런 AI 이제 로봇이 있어요. 이제 인간 병사형화된 이제 로봇이 있어요. 거기다가 똑같아요. 이 두뇌를 갖다 거기다 장착을 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임무를 수행해요. 그럼 나중에 이게 보면 보통 이게 몸통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뇌 몸통 쪽은 여기를 갖다가 이게 티탄이나 텅스텐 같은 거 방탄으로 잘 해놔. 왜? 이 몸이 파괴가 돼도 이거는 보존해서 나중에 이게 부셔져도 나중에 동료들이 딴 거는 수거 안 하고 그냥 블랙박스라고. 원래 블랙박스란 말이 사이버그 두뇌를 갖다가 블랙박스가 원래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그럼 블랙박스만 수거해서 가요. 그럼 딱 인간 두뇌를 넣을 수 있는 그 상자 크기야. 그것만 딱 수거해봐. 그럼 나중에 그걸 갖다가 다른 몸에다 그냥 그대로 넣으면 또 작동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기계 종족과 이제 인간이 싸우는 데서 예전에 소모전 때문에 인간 종족이 그걸 못 찾았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사이보그로 하니까 나중에 두뇌만 수거해 가면 돼. 이게 전사를 해도 두뇌만 수거하면 돼. 그럼 다시 또 싸울 수가 있어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게 나중에 기계 종족을 이제 누가 이제 사이보그 얘네들이 얘네들이 이제 이걸 압도해요. 예전에 오버워치 게임 보면 겐지나 그 사이보그 애들이 몇 명 나와요. 다 그런 경우예요. 기계 로봇이 원체 근력이 뛰어나니까 인간이 그걸 못 따라가. 나중에 그거 갖다가 얘네들 막아낸 게 뭐냐, 사이보그 애들이 다 막아내요. 그래야 이제 전쟁을 승리로 보통 이끌어내요. 이게 좀 그런가? 하여튼 그래요. 이게 여기 사이보그 종족이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전에 이제 설명이 안 되는데 보통 기계 종족과 전쟁이 있으면 사이보그 종족들 세상이 열려요. 기계 종족을 몰아난 그 공신들이 누가? 사이보그 애들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군이나 관 이런데 이제 당연히 전쟁에서 큰 공을 얻었으니까 인간을 갖다가 멸종하는 데서 큰 공을 얻은 사람이 당연히 높은 이게 직책을 얻겠죠. 군대나 이런 일반 정치 이런 데. 실질적으로 전쟁 영웅을 해서 이제 대통령으로도 사이보그 종족 애들이 이게 대통령으로도 돼요. 왜? 실질적으로 전쟁 영웅이 전쟁 끝나면 최고 지도자를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럼 어떻게 사이보그 애들이 최고의 이제 그 전쟁 영웅이야. 공적을 얻은. 그럼 나중에 인기가 있고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아서 정치인이나 아니면 최고 지도자까지 실질적으로 올라가요. 이게 사이보그 이제 세상이 그때부터 열려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이보그가 안 된 사람과 사이보그가 보면 이제 또 차별해가지고 계급화 사이가 또 열리기도 해요. 그건 이제 시대에 따라마다 그건 많이 틀려요. 자, 여기 시대에 보면 얄리타라는 영화를 보면 이 시대가 마치 그죠. 사이보그 종족. 그리고 나중에 사이보그 종족들이 저걸 하다가 이제 내전이 일어나죠. 이 극상에 나오니까 내전이 일어나서 완전히 이제 지구가 파탄이 일어나죠. 식민지도 거의 파탄이 일어나고 다른 행성계 식민지들도 거의 파탄이 일어나 이제 그거로 해서 이제 이게 내전이 일어나 가지고 그 자렘이라는 그 도시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대부분
여기서 저기 뭐 지도자들이 여기서 다 있는데 다 추락을 하죠. 하나만 남고 이제 그 하나가 이제 저기 지구를 갖다 다스리죠. 이제 그때에 있었던 에피소드 한 얘기예요. 예전에도 많이 설명했는데 얄리타 이 양반이 토끼 종족의 그 굉장히 우주에서 이름을 떨친 영웅이에요. 보통 여자의 몸으로 해요. 여전사로서 우주에서 저기 이번 시대 같은 경우는 저기 뭐 옛날에 뭐 장발장의 코젠트, 그리고 우리 문화권에서는 유관순 여사, 그 양반이에요. 양반이 예전에도 말 몇 번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깊숙하게 얘기 안 할게요. 이미 많이 했으니까. 하여튼 그래요. 이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무척 시대는 어떻게 됐나? 자, 꼴 돌아가는 거지. 꼬라지 보면 딱 알죠. 멸망했어요. 시대의 관성이 이상하게 붙어가 저거 하자면 무법지대죠. 이제 사람들이 다 개파 저기 이게 저거고 어떻게 얼마 있다가 멸망했어요. 얼마 못 가요 이제 저 시대도. 잘하면 멀쩡한가 잘해도 같이 멸망을 해요. 저 시대가 좀 얼마 있다가 멸망을 해. 멸망하기 직전에 한 있었던 일을 갖다가 이 양반이 그 시대를 한번 저기 틀어내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을 치는데 알리타 양반이 안 되지. 시대가 관성이 붙으면 그거 관성 그거 저기 틀어내기가 장난이 아니야. 제가 그걸 틀어내기 위해서 많이 예전 다른 행성에서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안 돼. 애초부터 그걸 잘 이걸 조율해서 가야지. 갑자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기 쉽게 말하면 저기에 저기 쉽게 말하면서 저기 이게 저기 기차가 오고 있어. 막 열차를 한 열 몇 개 달간 어마어마한 기차가 막 시속 막 저기 300km, 500km, 요즘 500km도 간다면서요. 뭐 떼제벤가 뭔가 KTX가 300km인가 300km 정도로 막 가는 그 엉쭈기 그거 같다. 이게 시대야 마치. 근데 마치 그 시대를 이제 틀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옛말에 했잖아. 수레 앞에서 당나귀가 당나귀래. 사마귀가 그걸 갖다 수레 앞에서 그걸 갖다 이게 바퀴를 갖다 막으려고 당랑권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 있죠. 이건 더 심해. 마치 저 시대를 어떤 비유를 하자면 마치 지금 KTX 열차가 시속 300km 쫙 가고 있는데 마치 요맨한 개미 한 마리가 그 KT 열차를 갖다가 반대로 틀어내겠다고 그 앞에서 딱 버티고 있는 형상이야 알리타가. 알리타라는 개미가 마치 거기서 딱 버티고 있는 형상이야. 안 돼. 저렇게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한번 시대의 관성이 붙으면 틀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 시대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얼마 있다가 망해. 어떻게 망하냐? 여기 어떻게 망하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망하는데 그냥 추락을 해요. 이게 보통 저기 자랭 같은 데는 이게 보통 이게 인류를 멸망하는 방법이 멸망시키는 방법이 천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최고 많이 쓰는 게 뭐냐? 물로 다스린다고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성경에 뭐야? 물로 다스리죠. 노아의 방주. 제일 많이 쓰는 방법. 노아의 방주. 자, 두 번째 방법 있어요. 두 번째 방법 뭐냐? 천재지변. 뭐 고무라? 소돔과 고무라 있죠. 성경에 다 나왔어, 이미 다 나왔어. 소돔과 고무라 이야기 있죠. 지진으로 화산이나 지진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진으로 해가지고 천재지변 해가지고 멸망을 시켜요. 문명을 갖다가. 이게 흔하게 쓰는 게 두 번째야. 천신들이 인류를 멸망시키는 거. 세 번째. 이것도 다 경사에 다 많이 나왔죠. 전염병. 한번 경고 차원으로 와서 코로나가 한번 이게 떨고 놓고 얘네들이.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인류를 멸망시키는 방법 중에 최고 많이 쓰는 방법이야. 세 번째가 뭐냐? 거시기 이게 전염병. 좀비도 전염병이에요. 광인병이에요. 좀비가. 그것도 전염병이에요. 일종의. 세 번째가 전염병. 이게 대표적인 게 세 가지예요. 물로 다스리는 것과 물로 다 쓸어버려. 그리고 이제 지진이나 천재지변, 그 다음에 전염병. 이게 최고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 세 가지예요. 이제 이거 말고도 많아. 이미 뭐 종말 영화 보면 다 나오죠. 별의별 종말하는 방법이 별의별 방법이 있죠. 뭐 유성이 떨어져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건 천재지변을 안 보고 그거는 유성 이게 지진, 천재지변 지진과 화산 활동. 이게 총 세 가지가 대표적이야.
이제 기타 등등이 많이 써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저기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로 돼 그냥. 그런 정말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죠. 갑자기 가다가 제로 쉬고 모든 인류가 없어져서 한치 몇 명만 남겨놔. 뭐냐 나는 전설이다 그죠. 어느 날 눈을 뜨고 나니까 이제 온 세상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어. 다 없어졌어.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흔하게 쓰는 방법은 가끔가다 쓰는 방법이에요. 정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야. 그럼 자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얘네 문명이 발달하면 자렘이 공중에 떠 있잖아. 자, 이게 그럼 물로 해서 노아의 방주처럼 물로 다스리면 공중에 떠 있는 저 도시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럼 물로 안 다스려요. 자, 그럼 두 번째. 문명이 원체 발달하면 얘네들이 다 방어를 해. 인류를 멸망시키는 그 작업을 갖다가 얘네들이 다 막아내. 자, 이게 노아의 방주처럼 물로, 헬로 싹, 이게 쓰라미를 싹 쓸어버려. 공중에 떠 있어. 안 돼. 작업이 안 돼. 그럼 애초부터 쓰질 않아. 그건 통하지가 않으니까. 자, 두 번째 지진. 자, 하늘에 떠 있는데, 이거 내가 뭐 태풍 같은 거로 해서 보낼 수가 있어. 엄청난 태풍은. 근데 하늘에 떠 있으면 보통 태풍은 저기압권이기 때문에 이게 낮게 깔린 구름들이 이게 지상을 갖다 휩쓰는 작업을 뗐어. 근데 자렘이란 도시는 어떻게 하냐? 태풍의 위에 있어요. 태풍의 눈이나 이게 태풍이 기압이 저기압이기 때문에 여기 형성돼 있잖아요. 이만큼에. 그럼 이 자렘 도시는 위로 올라가. 얘네들 부력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 부상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얘네들 태풍을 아무리 쳐봤자 안 돼. 지진도 안 통해. 두 번째가 안 통해. 애초당시 자렘 도시화 됐을 때는 이 방법을 안 써. 자,